저기 정책은 아니지만 주요한 사당의 그 캐치프레이즈를 잠깐 분석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새누리당은 문제는 국회다, 뛰어라 국회야. 이래서 잠자는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로 해가지고 이거는 누구의 의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친박 아니면 비박 아니면 어쨌든 뭐 진박 아니면 뭐 그 박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우리 새누리당답게 모든 문제를 국회로 돌리면서 만약에 이 한국 그 경제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가 국회의 문제인데 국회의원 선거를 끌어가려고 하는 이런 좀 이슈 면에서 대한민국의 정면 승부를 내거는 것이 아닌 듯 좀 아쉽게 보여졌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문제는 경제다. 정답은 투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 문제를 가장 부각하고 있죠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경제 민주화 내지 경제의 이슈를 우리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가신 것만큼 캐치플레이즈를 경제로 내세웠던 것은 좀 뭐 적절한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우리 국민의당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미래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선택하실 겁니까? 미래를 선택하실 겁니까? 이래서 누구는 혹자는 미래가 대선을 얘기하는지도. 그렇죠. 어쨌든 제 3당으로서의 국민의당의 어떤 그 영역 확보를 위해서 미래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의당의 경우에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4번 정의당 이래서 이렇게 두 가지죠. 하나는 당명에서 나온 정의로운 대한민국 얘기도 하지만 또 4번을 강조하면서 저는 비례대표가 많이 배출되길 바라는 이런 각 당의 입장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그런 걸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캐치프레이만 딱 들어보니까 각 당의 현재의 위치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여실히 드러나는 아주 재미있는 어떤 분석이셨습니다. 하여간 이런 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후에 이 지역구 인천의 지역구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인천의 지역구 후보자별 어떤 정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언급드린 대로 지금 지역구에 후보자들이 여러 많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뭐 후보자들의 어떤 공약이라든가 공보물은 다 집에 배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아시긴 할 테니까요. 일일이 다 소개시킬 수는 없고요. 그냥 그 지역에서 가장 현안 문제,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하나씩 언급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순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먼저 부평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평 갑을에서 현재 가장 현안이 뭐고 그 현안 문제에 대해서 각 후보자들은 어떤 판단과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준비를 좀 해주셨죠? 네, 부평 일단 갑부터 보면은 뭐 그렇게 공약은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굴포천 복원 문제하고 부평 미군기지 이전을 통한 어떤 시민공원 활성화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돼 있고 또 이제 부평 경의 그 상황을 반영하는데 부평 경제 활성화. 크게 보면은 그건 세 가지로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유서 후보의 경우에는 그 GTX를 송도에서부터 부평을 거쳐서 서울역까지 가는 GTX 굉장히 돈이 많이 들 텐데 이걸 국회의원 개인이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이제 하나 공약하신 게 좀 특징적이고 우리 그 이성만 후보는 본인의 전공답게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주장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문병호 의원님은 뭐 이렇게 앞에 거랑 크게 그 두 분 분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문병호 의원은 정치 혁신을 이렇게 강조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크게 새로울 게 없는 다른 후보랑 달리 해서 부평 갑의 경우에는 지금 예측 불허인데 공약도 보면 대체적으로 비슷하고 차별성이 거의 안 보이는군요. 그래 거의 차별성이 안 보이는 상황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부평 을 쪽은 또 어떠신가요? 부평 을도 역시 그 우리 홍영표 의원님하고 그 강창규 후보가 출마를 한 지역인데 여기도 역시 그 공약상으로는 부평 공단 혁신을 통해서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크게 또 국민의당 이현우 후보 세 분 다 어떤 공약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어쨌든 을 지역도 여전히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 이쪽에 집중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부평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언급하셨던 굴포천에 대한 문제라든가 부평 미군 미지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뭐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 그리고 어떤 교통 문제, 어떤 경제 문제. 근데 하여튼 각각의 후보들이 큰 차별성이 없다라는 측면인데 하여튼 그런 걸 좀 한다고 하면은 이제 선택의 기준이 정책이 아니고 인물 중심으로 인물에 대한 판단에 근거해서 할 수밖에 없는 곳이 이제 부평이 되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게 국회의원이 할 일과 구청장님이 하실 일과 또 시의원, 구의원이 할 일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구별을 못해요. 우리 부평 가불의 후보자들도 이렇게 보면 물론 이제 지역에 있는 분들은 지역의 발전과 변화를 바라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공약을 한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적어도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대한민국의 이 양극화의 문제라든가 또 청년 실업의 문제라든가 노인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이런 민생 문제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꼭 이런 법은 개정을 하거나 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몇 가지의 주요한 법률적 공약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런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최대 임무가 법을 만들고 개정하고 또 그 정책을 집행하는 건데 그 공약의 그 법률적 공약이 또 이 시대를 변화 발전시키고 우리 약자들을 지켜줄 법률 제정의 그 공약이 많이 미진한 것이 제가 봐서는 좀 많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언급하신 대로 총선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의 어떤 그건과 큰 차이를 못 가지는 부분이 좀 아쉽다고 지적하셨네요.